는 광복이 없습니까? 왜 국민에게 주권이 없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똑같습니까? 이 차이를 나게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어디서 이승만 대통령님의 발톱도 못 따라갈 자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네, 제가 가끔씩 이 자리에 작년 2월 18일 1회 1인 시위 영상을 보는데 네, 대한방송 대표님 방송에 있어요. 거의 막 20만 뷰가 있는 그런 영상인데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79차를 하면서 많이 순화가 되었고 저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선배님들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저도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8살 이정희 군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3분이 계십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님, 자유수호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희가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이 그래서 73주년 건국일인데 또 이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영부인 또 유경수 여사님의 또 서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거 47주기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의 일화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이신 유경수 여사님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서전 중에서 유경수 여사님과의 일화가 있어서 제가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신선한 먹이를 얻는다. 이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나는 게으른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자는 원칙으로 일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한 건의 민원이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보좌관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행적은 나에게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다. 탁상 행정을 몹시 싫어하셨던 어머니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직접 뛰어다니며 민원을 해결하셨다. 현장 방문은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한 일과였다. 어머니와 함께 나환자촌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기를 들쳐 업은 여인들이 우리 일행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손과 얼굴은 나병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티 없이 맑고 깨끗했다. 어머니는 젊은 여인의 뭉그러진 손을 다정하게 마주 잡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원 한 사람이 기겁을 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여사님, 제발 악수만은 하지 마십시오.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병은 옮지 않아요. 불행 속에서도 밝게 웃을 줄 아는 저 여인의 미소가 참 곱지 않나요? 나에게는 그것만 보여요. 나 환자촌을 방문하고 나서 어머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셨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전국 37개 나 환자촌을 선정하여
470마리의 시대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이 보낸 편지 한 통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내게 큰 기감이 되었다.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엽서, 편지는 반드시 어머니 손을 거쳤다. 보좌관들 손에서 처리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나서도 어머니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루에도 수백 통씩 날아드는 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그만큼 고된 노동이기도 했다. 그 역할은 간단하지 않았다. 책임,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어머니는 국민의 민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조언하는 일을 도맡아 하셨다. 그런 어머니는 청와대 내 야당으로 통했고 청와대 안에 신문고로도 불렸다. 학자가 되기를 꿈꾸며 공부만 하던 내게 그토록 많은 일은 버거운 부담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어머니의 행적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누구에게 떠맡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다. 나에게 비상불안 없었다. 오직 막중한 책임만 있을 뿐이었다. 훌륭한 퍼스트레이디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네, 유경수 여사님과의 이제 나환자촌을 방문했을 때 일화와 어머니께서 국민이 보낸 편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민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처리하셨던 것을 22살 때부터 배워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옥중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온라인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분들께서 보내는 편지를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도칼 테러를 당하셨을 때 병원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라고 네,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한 줄 한 줄 그런 문장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자들 종중, 종북, 친중, 좌파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불법 사기 탄핵으로 지금 옥중에 계십니다. 네, 저기 건너편에도 지금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셔서 네, 저도 지금 화답으로 좀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의 희망이신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국민의 한 통의 편지도 정말 천금처럼 여기시는 분이 뇌물 영혼이신 분이 지금 옥에 갇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유경수 여사님, 존경하는 유경수 여사님을 다시 한번 서거 47주기를 맞아서 탁상 행정을 하고 국민들을 가볍게 여기고 국민의 생명과 이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그리우신 분이십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은 빈손 시인님께서 약간 우리 애국시민분들께 좀 역사 공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간 역사 공부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 빈손 시인님
이 역사 공부는 좀 뒤쪽으로 미루고, 제가 광복절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양자이셨던 이인수 박사님께서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승만 박사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님이시죠. 우리 훌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서는 세계 어떤 지도자하고도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또 박사학위 취득자이기도 하십니다. 이승만 박사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위상 추락일 뿐만 아니라 건국 공로자를 기리지 않아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국민 정신이 없는 국가적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선전도 작용했지만 남한 좌파의 선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기틀이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 인물인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데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맛보며 3년 동안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을 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에 너무 동감을 합니다. 제가 첫 1인실 때도 문재인 보고 왜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생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 말이 제일 먼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생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문재인이 아동학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님으로 모시면서 감히 그 인품에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순수한 한국인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아버님이 식사 때마다 하신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심신이 허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아버님은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프란체스카 여사도 아버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늘 생각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남북통일을 역설하셨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남북통일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북한에서 선출된 자유민주주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것이 통일이고 한국 민족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한국 민족에게 주고 싶은 유언이라고 하셨다고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법을 바꿔서까지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 내각제로. 또한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적화요.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말들 좀 바꿔가면서 한반도기, 그 기가 고려 연방제 통일을 상징하는 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태극기보다 한반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문제집에서 한반도기라는 답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기 맞습니까? 고려 연방제 통일이 자유통일입니까? 아닙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아이들 속이지 마십시오. 한반도기 결코 평화를 상징하는 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 북계의 저 체제도 괜찮다, 저 북계의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눈속임하는 기가 바로 한반도기입니다. 한반도기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고려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70년 지난 세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리 대한민국과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저 북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 정체성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태극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데 같으나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튼튼하게 뿌리부터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기초된 일입니다. 네, 우리 빈손 시인님 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린다고 했죠. 네, 오늘 좀 약간 역사 공부를 해야 돼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도 제 앞에는 이제 서울광장입니다.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방역 속에서 저 서울시청이라는 곳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정말 분노가 이끄는 그 맞은편에 저는 서 있습니다. 네, 이곳에 저 서울시청의 직원들 정신 차리라고 공무원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국민교육헌장, 잡발들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떠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낭독된 국민교육헌장을 듣고 간첩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포섭되는지 예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우리 각 개인이 이러한 정신과 태도만 가지고 살아도 정말 나라 걱정이 없을 텐데 이 국민교육 헌장 없앤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훌륭한 정신을 누가 없앤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삶에 대한 태도와 또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가 발전해야 나의 기량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국가관을 잘 명시하고 있는, 또한 우리의 주적인 공산주의자들 북계와 중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공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학을 전공하신 우리 논설위원님이 이 스카이데일리에 이번에 이제 사설을 쓰신 것을 제가 한편 소개해드릴까 해요. 북한학을 또 전공하셨고 북한 그런 간첩들의 정보도 더 정확하게 잘 획득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사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충주 간첩 사건에 또 기함하셨죠. 이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는지 그 사실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네, 이 북한학을 전공하신 이 논설위원님의 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서 잊혀진 괴뢰라는 말이 요즘 다시 고개를 드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참고로 괴뢰란 허수아비 괴, 꼭두각시 외.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이란 뜻입니다. 괴뢰가. 그래서 반공 시절에 북괴라고 불렀던 거는 소련의 뜻대로 움직이는 북쪽, 북의 괴뢰국이라는 뜻으로 북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꼭두각시 인형 하니까 딱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북괴와 중공의 꼭두각시 문재인이 바로 떠오르네요. 네, 청주 간첩단으로 보도된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 이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자충동,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180석의 친여권 행태,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북한의 뜻과 지령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자들이 모두 괴뢰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논설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자충동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4차례 북한과 교신하며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F-35A 도입 반대 시위부터 김정은 답방 분위기 조성, 김정은 위대성 선전, 이석기 석방, DMZ 평화 인간띠 활동, 반미 반일 감정 확산, 한미일 동맹 파멸, 이런 실천을 지시했습니다. 자충동에게. 이것을 아주 열심히 자충동이 수행했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대하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간호사, 정치인, 노동단체 임원 등 60명 안팎을 접촉했습니다. 정치 현안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2019년 조국 정경심 사태를 계기로 흔들리는 중도층을 포섭하고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극 옹호, 2020년 총선거 보수후보 낙선, 박근혜 사면 반대, 올해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국면을 맞아 보수정당 무력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9년 6월 다음 총선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2021년 4월 보수 패당의 직접 집권 야당을 집 부수어버리는 것을 당면 투쟁 가업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령도 내렸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이들이 송영기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사진이 나왔죠.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단에서 활동한 것도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반보수 성향의 유튜브 개설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사태 1년 전부터 노동신문과 대남선, 대남 선전매체 북한 삐라에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년 전부터 이런 게 저 북쪽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1989년 미리북 사건으로 구속된 서경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북한의 지령으로 인해서 움직여진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에도 이 북계 지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입니까? 충주 간첩도 가짜입니까? 가짜라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국가보안법 없으면 저자들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강력하게 보완해야 될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북계 간첩뿐만 아니라 중공 간첩까지 잡아넣을 더 강력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간첩들이요.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외치는 자들을 그냥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치밀하게 활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으로 5년째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데 우리 자유시민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운명을 설마 운에 맡기실 것입니까? 설마 간첩이 있겠어? 설마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국가의 운명을 설마 운에 맡기실 것입니까?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은 그냥 설마에 의해서 운에 맡겨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주 독립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북괴가 간첩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령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자들과의 첫 싸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중공의 지령을 받은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왜 촛불 집회에 나왔었는지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끝까지 싸워서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애국시인 빈손시인님의 역사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좀 이제 5페이지 분량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을사오적.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1945년 8월 10일 일본 제국의 천황 무조건 항복 선언, 1945년 8월 15일 일본 소와덴노가 항복 선언. 이로써 일본은 연합국 사령부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천황 중심의 제국에서 일본국의 헌법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에서 항복선언 조인 서약. 조선이 일본 제국의 놀이터가 된 것은 조선 내각의 당파 싸움과 1894년 6월에서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과 1904년에서 1980년 5월까지의 조선말 러일 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이 소련과 중공의 조선 점령 야욕을 알아차리고 선제 공격하여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조선에 침략하여 통감 정치를 실시하고 모든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 국화라는 명분을 세워 을사보호조약 강행하니 이것이 을사늑욕이다. 덕수궁 증명전의 대신회의에서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 대신 권중현, 즉
을사오적이 일본 제국 앞에 경수 국치의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군법교정총재 민영환 대신 홀로 반대를 하였으나 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자신의 명함에 연필로 다급하게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니 그의 유서는 이러하다.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나 민영화는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항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영화는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천 지하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다. 부디 우리 동포 형제들은 천만으로 분리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 육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 화목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민영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제강점 36년이 시작되었다.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탈취와 무시당함과 고문과 능력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애국민은 결코 침묵하거나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국내외에서 죽음을 불사한 독립군들의 저항과 국민 총걸기, 3.1운동, 미국과 연합군의 적극적 역할로 조선은 독립이 선포되었으니 결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을사 능요크 고종을 일본 제국이 황제로 강제로 세우고 고종은 미국보다 소련에 더 친화적이었으니 이 또한 민족 능욕이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침략해 왔으니 이는 김일성을 허수아비로 세워 이 땅을 삼키려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침략 전쟁이요. 결코 내전이 아니고 북침도 아니라 불법 남침이다. 일제강점 36년보다 6.25 사변에서 이 민족이 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잊지 말라. 8.15 돌입도 중요하지만 6.25 사변에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전투병 참전 16개국, 국가와 의료 파견 지원국 5개국, 그리고 물자 지원국 39개국, 연인원 195만 7천여 명, 15만 명의 전사자, 실종자 3,700여 명. 1950년 미 8군 사령관 윌트 해리스 워커 장군 낙동강 방어선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하라 명하며 싸워서 메가더 총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보장케 하였고 한국군 백성엽 장군 낙동강 전선 7곡 다부등 전투에서 내가 만일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쏴라 명하고 끝까지 방어선을 구축함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했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한의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었던 빨치산, 즉 조선인민 유격대 게릴라 등을 소탕함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당시 남한에는 북한 남로당 출신 박헌영과 리승엽 등이 후방을 교란시키고 물자를 탈취하고 교통과 통신시설 파손을 일삼고 민중을 선전선동하여 빨갱이로 만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였으며 조경순과 정순달 등 여자 빨친산도 만만치 않았다. 전남 여순 반란 사건의 주동자 중에 김지화, 상사 지창수, 남로당 계열 14연대 군인 2천여 명이 제주도 남로당 반란 사건 소위 4.3 사태를 제압하도록 명을 받았으나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제주도에는 남로당 간부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라산에 거점을 마련하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12개 파출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후 반동 분자라는 누명을 씌워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군인과 경찰을 붙잡으면 이승만의 얼룩개요 노란개라 조롱하며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들은 미 해병대의 도움과 경찰과 군대에 진압되고 1949년 제주 최후의 빨치산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제주 빨치산은 소탕된다. 내륙에서는 태백산맥을 끼고 지리산 등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펼치던 빨치산들은 백선혁 장군과 군인, 경찰, 의원경찰대, 향토방위대, 청년방위대, 사북청년, 4차 유혹대 등의 눈부신 활동 앞에 소멸되어 갔다. 간첩, 유인성, 신영복, 김원봉 모두 이런 자들이다. 어찌하여 이들을 존경한다 하는가? 여순 반란 사태나 4.3 제주 사태는 결국 이승만의 5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만행이었다. 이는 2001년 헌법재판소 재판과 전원일치로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9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부장 세력이 주동한 반란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8.15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6.25가 준 교훈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시퍼런 날선 단검을 내 놈들 목에 대고 문론이 유실 찍고 하렸다. 오늘날에 소련이 세운 김일성은 누구냐? 일본이 세운 고종이 누구냐? 일사, 능욕, 오적이 누구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빨치산은 누구냐? 왜 꺼졌어? 대답하라. 그리고 자수하라. 2021년 8월 15일 애국시인 빈손. 네, 길었지만 우리 애국시민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역사이고 또 우리 또 그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빨치산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되었고 또 이어서 광화문 광장에 211차 K파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으로 오늘의 1인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유 주 너를 항상 지키시고 모든 길을 동행하시니 어디를 걸어도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 인도하시니 이 세상 살동안 두려워 말고
장부가 돼 장부가 늦게 와가지고 재밌게 하니까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평생 돌을 인도하시니 이 세상 슬픔을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요. 아멘. 이 시간에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부터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셨던 우리 태극기 사랑 애국 시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이렇게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애국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모니가 있어서 79차의 1인 시를 이어가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큰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이십니다.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만큼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은 100배로 더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당 만의 용사님들이시고요.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또 힘들지 않도록 귀한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불법 탄핵 진실 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저의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